지난 금요일이요. 시장의 큰손들은 과연 어디에 돈을 쏟아 부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사들인 종목들, 그 목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목록을 보면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걸 넘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그 거대한 자금의 생각, 또 전략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이 돈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현재 시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지 함께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반도체에서 시작해서요. 거대한 배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금융시장의 심장부까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돈의 흐름이 가장 먼저 우리를 이끄는 곳은 어딘가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마이크로 컨텍솔이에요. 지난 금요일 기관이 순매수한 규모가 역대 1위를 기록했거든요. 와, 역대 1위요. 엄청나네요. 음. 무슨 특별한 이벤트라도 있었나요? 바로 전날인 목요일에 발표된 실적이 시장을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 뭐랄까 성장성과 저평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아, 특히 요즘 AI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는 HBM이나 차세대 메모리인 DDR5 시장이 커지는 게 이 회사에겐 직접적인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HBM이랑 DDR5요.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이 회사가 정확히 그 반도체들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버닌 소켓이라는 제품이 핵심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버닌 소켓을 쉽게 설명하면 간 만들어진 반도체를 위한 극한의 테스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한의 테스트 장비요? 네. 반도체를 출하하기 전에 아주 높은 온도나 전압을 가해서 불량품을 걸러내는 과정에 있는데 이 소켓이 바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뭐랄까? 일종의 반도체 고문 장치인 셈이죠. 반도체 고문 장치라니, 와,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HBM이나 DDR5 같은 최신 반도체일수록 이 고문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더 비싸고 정밀한 반도체일수록 테스트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져요. 그러니 거기에 쓰이는 버닌 소켓도 당연히 더 비싸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죠. 마이크로 컨텍슬은 바로 이 고부가 가치 소켓 시작을 장악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이 테스트 소켓 분야는 IT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핵심 중 하나로 꼽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주식도 목록에 있나요? 네, 기관 순매수 4위에 오른 네오티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마이크로비트라는 제품 시장의 국내 유일한 제조사예요. 마이크로비트.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네요. 이건 어떤 부품이죠? 반도체 패키징, 그러니까 여러 칩을 하나로 묶을 때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기적으로 연결해야 하거든요. 네. 마이크로비트는 바로 그 구멍을 뚫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초정밀 드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G 통신,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이 마이크로비트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국내 유일 제조사라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근데 독점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만약 이 회사의 기술이 뒤처지기 시작하면 대체할 곳이 없다는 리스크도 있지 않나요? 해외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해외에 강력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국내 유일 업체인 네오티스에 더 많은 물량을 맡기는 추세예요. 아하. 일종의 공급망 내재화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 생산 라인 증설이 끝나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럼 저장 장치 수요도 폭발할 텐데 자료에서 관련주로 지목한 회사가 있나요? SSD 쪽이 유망할 것 같은데요. 역시 흐름을 잘 짚으시네요. 기관 순매수 목록에 MD바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회사를 가장 순수한 ESSD 종목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순수하다니 그게 어떤 의미죠?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가
기존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HDD에서 전력 효율도 좋고 공간도 덜 차지하는 SSD로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mDevice는요, 매출의 100%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용 SSD에서 나오는 회사입니다. 다른 사업 없이 오직 SSD에만 집중하고 설계부터 유통까지 다 직접 하니까 가장 확실한 수혜주라는 의미죠. 마침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4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였고요.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연초 이후 주가가 70%나 올랐는데 그 전에 손절매 물량도 꽤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건 많은 투자자들이 중간에 흔들려서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기관은 다시 들어왔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가 mDevice를 통해 강조하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시장 분위기에 흔들려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 70%의 상승을 놓쳤지만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가 SSD로 바뀐다는 거대한 흐름, 즉 방향성이 옳다고 믿은 투자자들은 결국 큰 기회를 잡은 거죠. 아,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로 이 회사를 꼽은 겁니다. 정말 정신이 없네요. DDR5, HBM, SSD. 듣고 보니 전부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 경쟁이군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기술들인데 이게 바로 기업들의 실적으로 또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데이터 처리 경쟁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걸 가동할 전기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부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아, 전기 먹는 하마. 네, 결국 이 첨단 기술의 끝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죠. 와, 정말 자연스러운 연결이네요. 분위기를 바꿔서 중공업으로 가보죠. 어떤 종목이 있나요? 기관 순매수 6위에 오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는 선박의 유지보수, 수리,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선박 수리 회사가 역대 최대 실적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핵심은 친환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들도 친환경 엔진으로 바꾸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기존 벙커 CU랑 LNG를 함께 쓰는 이중연료 엔진을 단 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엔진은 부품도 비싸고 유지보수도 훨씬 복잡합니다. 의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환경 규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에 말폴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요. 말폴은 국제해사기구 IMO가 만든 해양 오염 방지 여백입니다. 2028년부터 이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해질 예정이에요. 이걸 맞추려면 낡은 배들은 아예 운항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규제에 맞게 배를 개조하려는 수요가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에콰도르의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계약을 따낸 것처럼 육상 발전 분야로 사업을 넓히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친환경과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테마군요. 에너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기관 순매수 2위 성광밴드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들인 태웅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성광밴드는 최근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발표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사업 자체의 매력은 어떤가요? 피팅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던데요. 피팅은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이음새 부품이에요. 우리 몸의 관절처럼요. 특히 이 회사는 석유화학 플랜트나 LNG 터미널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피팅의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 북미에서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허가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체코 원전 수주나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그리고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CCUS라고 하죠. 이런 설비 투자 확대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 원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태용도 짚어봐야겠네요. 이 회사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인데 자료에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원전을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앞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드러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다는 논리입니다. AI의 최종 수혜주가 원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태용 자체의 단기 실적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원전 섹터 전체가 가진 미래의 성장 가능성, 특히 해외 수주 같은 큰 이벤트를 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하는데요. 지금은 개별 종목의 재무제표를 깊게 파는 것보다 로봇, 우주, 원전처럼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에 속해 있는지 그 구색을 맞추는 운영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에너지와 원전까지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따라왔네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변화들, 즉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돈이겠죠. 맞습니다. 결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야 가능한 일들이죠. 마침 지난 금요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목록을 보면 금융, 특히 증권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증권주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이 기관 매수 상위권에 올랐고 LS증권, SK증권 등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여러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호재들인가요? 우선 시장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주식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나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깨는 대체거래소 NST가 출범해서 ETF 같은 상품도 거래하게 될 거라는 점. 아, 네. 심지어 24시간 거래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 수입을 늘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죠. 투자자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대신증권이 약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PBR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해야 하는데요. PBR, 주가순자산 비율 맞죠? 이게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었다고들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PBR은 회사의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에요. 만약 PBR이 0.5배라면 시장에서 이 회사가 10,000원짜리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다 나눠주면 주주들에게 2만 원씩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 즉,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거죠. 우리나라 증권사들 대부분이 이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상태였는데 대신증권의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이 다른 증권사들도 저평가를 탈출하려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많은 증권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개별 중소형주를 고르기보다는 한국금융지주 같은 대형주나 아예 증권업종 전체에 투자하는 ETF로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단순 위탁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IB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다각화되어 있어서 시장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흐름을 따라왔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장의 큰 자금은 결국 세 가지 큰 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DDR5, HBM, 데이터 센터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둘째, 친환경 규제와 에너지 정책 변화에 수혜를 입는 조선 및 원자력 같은 중후장대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시스템 변화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금융 섹터. 맞습니다. 흩어져 있는 점처럼 보이던 종목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이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 너머에 있는 거대한 산업적,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특정 시점의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면도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자료에서는 개별 종목의 깊은 분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로봇, 우주, 원전과 같은 거대한 주도 테마의 흐름에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나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을 지배할 가장 강력한 장기 테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거대한 테마를 인지하는 것이 기회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